오늘은 1학년 23년도 청라고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는데 X좌표는 2칸 차이 나니까 제곱하면 4가 될 거고 Y좌표는 4칸이 차이 나니까 제곱하면 16. 그래서 더해서 루트 씌워주면 정답이 2번 되는 거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가 있겠고요. 2번에서는 2차 부등식의 해가 저렇게 주어져 있는데 수업 시간에 또 몇 번 이야기를 했듯이 부등식의 해의 경계값은 즉 1하고 마이너스 5를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해의 경계값들은 우리가 방정식으로 바꾸었을 때 등호로 이렇게 바꿔서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실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즉 이러한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이 1하고 마이너스 5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근각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A랑 B를 찾으시면 되겠고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는 두 개 더해서 마이너스 4니까 A의 값이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인 B는 1하고 마이너스 5를 곱하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두 개를 더해주시면 5번이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3번 갈게요. 3번에서는 두 점에 대해서 선분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물어봤어요. 두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2,4하고 B가 5,-의 2가 되죠. 얘네들을 2대1로 내분하자 했으니까 그냥 편하게 공식을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A는 X좌표니까 두 개 더한 3분의 2랑 5 곱해서 10에다가 얘네 둘이 곱해서 더하면 2가 되겠고 그 값이 일단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B는 역시나 2랑 1을 더해서 3분의 2랑 마이너스 2 곱하고 1하고 4를 곱하고 더해서 0이 되는 거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A랑 B를 더해서 일단 답은 3번 4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굳이 이제 공식을 쓰지 않더라도 내분점은 3분의 안에 있는 애기 때문에 X좌표 간격 보시면 지금 플러스 3만큼의 간격이에요. 2대1로 가기 때문에 플러스 2칸만 해주면 그냥 4가 바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Y좌표도 이렇게 갈 때 마이너스 6만큼이 되죠. 그럼 6을 2대1로 비례 배분하면 4가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4에서 마이너스 4만큼을 가주시면 되죠. 이게 빠지는 방향이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B의 값이 0이라고 읽으실 수도 있어야 된다. 어쨌거나 답은 3번이 됩니다. 4번. 기울기가 2고 마이너스 1,3을 지나는 직선이 저러한 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바로 직선을 써버리시면 되겠죠. 기울기가 2가 되고 마이너스 1,3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2x의 플러스 5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a를 대입했을 때 15가 된다는 소리니까 15는 2a의 플러스 5가 되겠고 a의 값이 5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연립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서 x랑 y를 곱한 것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자고 했는데 지금 2차식 두 개가 연립되어 있으니까 인수분해 되는 게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지금은 윗줄이 인수분해가 되네요. x 플러스 2y에 x 마이너스 y가 0이 되면서 x가 마이너스 2y거나 x랑 y가 같거나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x가 마이너스 2y라고 치고 밑에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x제곱은 4y의 제곱 마이너스 xy니까 마이너스 y를 곱해주시면 플러스 2y의 제곱 될 거고 마지막에 y제곱이 한 개 더 있죠. 그럼 요거 계산하면 7y제곱인데 그 값이 7이라고 했으니까 y제곱의 값이 1이 되는 걸 확인하면서 y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 y값이 1일 때는 대입하시면 x가 마이너스 2가 되겠고 y값이 마이너스 1이 되면 x값은 2가 되겠죠. 우리가 궁금한 건 x랑 y의 곱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한해서는 마이너스 2가 알파 베타 값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만약에 x랑 y가 같았다면 x제곱 빼기 x제곱이니까 사라질 거고 결국 x의 제곱과 7이 같게 되면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역시나 x랑 y가 같다 했으니까 x가 루트 7이면 y도 루트 7일 거고 x가 마이너스 루트 7이면 y도 마이너스 루트 7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한해서는 알파랑 베타를 곱해주시게 되면 그 값이 7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네요. 케이스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 중에서 큰 값을 라지 m, 작은 값을 스몰 m이라고 두시고 더하게 되면 5번이 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6번.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는데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공식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과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은 0이라는 이 평행한 두 직선, 지금 x랑 y의 개수가 동일하니까 평행한 직선이죠. 이 두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를 계산할 때는 루트의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상수항의 차이인 c-c'를 분자에 올려주면 저게 그냥 거리가 돼요. 물론 이제 이 공식을 쓰지 않더라도 두 직선 중에 하나의 직선 위에 있는 특정한 점을 하나 잡아서 그 점과 남은 직선까지의 거리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재도 상관이 없고 어쨌거나 문제를 풀려고 보니까 지금 3, 4인데 여긴 6, 8이야. 요거 이제 반으로 나눠주시면 3x 플러스 4y 더하기 2분의 3이 0이 될 거니까 이 공식을 쓰시면 3, 4, 5분의 그리고 상수항의 차이가 2분의 3에서 마이너스 3을 빼는 거니까 2분의 9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10분의 9가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정수 A에 대해서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고 두 번째 2차 방정식은 실근을 안 가지게 돼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방정식의 판별식을 뒤에 1이라고 하시면 얘는 A의 제곱 마이너스 4A인데 실근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0 이상이 돼야 되겠고 A가 4 이상이거나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D2라고 하시면 얘는 A-1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의 A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그럼 전개하시면 A의 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4이니까 빼기 6의 2에다가 플러스 1의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7. 그리고 얘는 실근을 갖지 않다. 허근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겠네요. 요거 풀어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1부터 A가 7까지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 두 가지의 조건을 전부 만족을 시켜야 되니까 공통범위를 구하시면 되는데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에서 한번 걸리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 이하이다 하나랑 4부터 시작을 해서 7까지 가는 이런 범위가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A의 범위가 되겠죠. A는 정수라고 했으니까 여긴 정수 0밖에 없을 거고 여기는 4하고 5하고 6이 있네요. 다 더하면 15가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8번.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을 잇는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자고 그랬는데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말은 항상 수직 조건과 이등분 조건에서 두 가지 조건이 숨어 있다는 걸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충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여기에 A라는 점이 4, 마이너스 5로 돼 있고 여기에 B라는 점이 마이너스 1, 5가 된답니다. 그럼 지금 수직 이등분선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중점을 지나면서 수직인 요런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편의상 요 점의 좌표를 우리가 M이라고 둬볼게요. 중점. 자, 그럼 선분 AB의 중점 M의 좌표는 4랑 마이너스 1의 평균값이니까 2분의 3, 5랑 마이너스 5는 평균 내면 0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직선 AB의 기울기는 5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면 수직 이등분선의 기울기가 얘의 기울기는 수직이어야 되니까 2분의 1이 되면 되겠죠. 다 풀었네. 그럼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은 기울기와 중점이 주어져 있는 거니까 y는 2분의 1에 x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고 2분의 1에 x의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다. 그죠? 해서 이제 a랑 b를 더하자고 했으니까 얘네 두 개 더하시면 4분의 2, 합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죠. 2번이 정답이 되겠다. 그죠? 9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12고 가로의 길이가 16이고 세로가 12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는데
한 변의 길이가 x인 이런 정사각형 4개를 잘라냈대요. 그러면 일단 모든 애들이 다 x인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요만큼의 길이는 12에서 x를 2번을 빼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가로 길이는 16에서 x를 2번을 빼주시면 되겠네. 그리고 이제 얘를 밑면으로 해서 이렇게 접어 올리는 거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그대로 높이가 되겠고요. 직육면체의 높이가 x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서 부피가 192짜리인 직육면체를 만들고 싶은 건데 항상 우리가 미지수를 설정하면 범위 설정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적혀있는 3개의 값들은 전부 길이여야 되기 때문에 0보다는 커야 되겠고요. 얘는 8보다 작다, 6보다 작다, 0보다 크다니까 일단 x의 값의 범위가 0부터 6까지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안에서 부피가 192가 되게끔 만들라는 소리니까 밑넓이 16-2x하고 12-2x하고 x 높이를 곱해서 192가 되게 만들라는 이야기네요.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어요. 뽑으시면 x 빼기 8이 되겠고 얘도 마이너스 2로 묶으면 x 마이너스 6이 남죠. 그럼 요거 2개 곱해서 4가 되니까 양변을 4로 약분하시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6에 x 빼기 8 양변을 4로 약분하시면 4, 46에 4, 8, 32가 되겠네요. 전개할게요. 그럼 x의 세제곱 마이너스의 14x의 제곱 플러스 48의 x 마이너스 48 그리고 0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3차 방정식을 풀어서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x값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뭐 조립제법을 해주시면 될 거고 2로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하고 마이너스 14하고 48에 마이너스 48 조립제법 해보면 1, 2, 마이너스 12 맞죠? 마이너스 24에 24가 되겠고 48이 올라가면서 0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인수분해 결과가 x 빼기 2에 x제곱 마이너스 12x에 플러스 24는 0이 됐는데 인수값을 확인해 보니까 일단 여기에서 x가 2라는 실근이 하나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이제 가능한 모든 x를 더하자 그랬으니까 여기서 되는 애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판별식 조사 한번 해보시면 절반의 제곱에서 상수 빼니까 24죠. 24가 빠지면 12가 되니까 실근을 가지기는 가져요. 실근을 가지기는 가지고 해서 이제 x의 제곱 마이너스 12x의 플러스 24는 0을 봐야 되니까 24 넘겨주시고 36씩 더해줍시다.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좌변은 x 마이너스 6제곱이 되겠고 여기는 12가 될 테니 x의 값이 6의 플러스 마이너스의 2루트 3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우리가 뭐라 했냐면 x는 지금 6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 6보다 커지니까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x는 6 마이너스 2루트 3이라는 값도 하나 숨어 있었던 거네요. 끝. 그래서 얘하고 아까 우리가 구했던 2하고 더해주시면 2번 8 마이너스 2루트 3이 정답이 됩니다. 9번 넘어가서 10번으로 하시죠. 10번에서는 실수 A에 대해서 사의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는 A의 값의 곱을 구하자고 했고 이거는 우리가 수업 때도 역시나 진행을 했었던 문항이 되는 것 같아요. 세 개의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으려면 뭐 셋 다 일치하진 않을 거니까 세 개 중에 2개가 평행해서 요렇게 얘네 둘이 안 만나든가 아니면 만나기는 만나는데 하필이면 교점이 다 일치해서 한 점에서 만나버리면 저럴 때 삼각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문제가 나오면 각 직선의 기울기를 먼저 적어놓고 시작을 하자 했던 것 같은데 얘는 기울기가 2짜리고요.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짜리. 그럼 일단 얘네 둘은 평행하진 않죠. 그러니까 세 직선이 다 평행하거나 일치하는 건 안 되는 거고 얘는 기울기가 2분의 a가 됩니다. 그러면 일단 얘를 1번, 얘를 2번이라고 해보면 1번에선 두 직선이 평행해야 되니까
얘네 둘이 안 평행하려면 얘네 둘이 평행하든가 얘네 둘이 평행하든가 하면 되겠죠. 즉 2분의 a하고 2가 같으면 a는 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분의 a하고 마이너스 4분의 3이 같으려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면 되겠네요. 그죠? 벌써 두 개 나왔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한 점에서 다 만나는 경우인데 이러려면 이제 이 교점을 직접 찾아서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겠고요. 교점을 찾아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4배를 한번 해줄게요. 4배. 그게 낫겠죠. 그럼 L1에다 4배 하면 8x-4y 마이너스 24죠. 4배 하니까 0이 되겠고 그 다음에 L2는 그대로 3x 플러스 4y에 마이너스 20은 0이 되겠다. 그죠? 그럼 y 소거하려면 더하면 되니까 11x 마이너스 44 그럼 넘겨서 44 그래서 교점의 x좌표가 4가 되겠다. 그죠? 그럼 교점의 x좌표가 4가 됐다는 이야기니까 L1에서 y는 2x의 마이너스 6이 되니까 여기에다가 x 대신에 4를 대입해주면 y가 2라는 거 알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교점의 좌표가 4,2가 된다는 이야기니까 저걸 L3의 방정식에 대입하시면 되겠고 대입해보면 4a 마이너스 4 플러스 11 마이너스 a 즉 3a의 플러스 7이 0이 될 테니까 a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7인 경우까지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전부 다 곱하자 그랬으니까 곱하시면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7이 되겠고 요거 두 개 약분되고 2가 될 테고 14가 답이 되겠다. 그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어서 11번인데 11번은 4차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4차 방정식도 이제 보자마자 조립제법을 시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형태를 먼저 보셔야 돼요. 지금 보니까 가운데 있는 x제곱항을 중심으로 해서 개수가 대칭이에요. 개수가 대칭이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가 상반 방정식의 풀이라고 그러죠. 상반 방정식. 2차 항을 기준으로 해서 개수가 대칭인 형태의 4차 방정식을 우리는 상반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상반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매뉴얼대로 잘 따라가면 된다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x의 제곱으로 묶어주시게 되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가운데는 1이 되겠죠? 마이너스 x분의 5에다가 플러스 x의 제곱분의 2가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숫자가 같은 애들끼리 묶어줄 거예요. 그러면 x의 제곱은 그대로 있고 여기서 2배의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과 마이너스 5로 묶으시면 x 플러스 x분의 1에 마지막에 플러스 1 그리고 이게 0이 되겠죠. 이래 놓고 나서 봤더니 여기 있는 x 플러스 x분의 1로 얘를 표현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얘를 한번 표현해 보면 x 더하기 x분의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앞에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식을 한 번 더 정리하시면 x제곱에 2배의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4는 얘한테 합칠 거고요. 마이너스 5에 x 더하기 x분의 1 그리고 아까 합치니까 마이너스 3이 되고 이게 지금 0인 상태예요. 자, 이런 경우에 헷갈리면 치환을 하시면 되겠고 한 번 해봅시다. 이걸 하나의 문자로 취급하자는 이야기야. 그러면 2차식인데 개수가 인수분해가 되는 개수들이고 마이너스 3에 1 하시면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럼 인수분해 해보면 x제곱에 2배의 x 더하기 x분의 1 그리고 플러스 1이 되겠고 이쪽은 x 더하기 x분의 1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마지막 여기 있었던 x제곱 즉 x 곱하기 x인 거니까 요거 이제 한 개씩 각 중괄호에다가 나누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쪽에다가 x 하나 줬을 때는 2x의 제곱 플러스 x의 플러스 곱해서 2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주게 되면 x의 제곱 마이너스의 3x 플러스 1이 되겠고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실근을 AB, 허근을 CD라 그랬는데 얘 판별식 쓰면 음수 나오죠. 여기서 C하고 D가 나오는 거고
요거는 판별식 쓰면 양수 나오니까 여기서는 A랑 B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C하고 D의 합이 마이너스 2분의 1에 C하고 D를 곱하면 값이 1이겠고요. 여기서는 A하고 B를 더한 값이 3이겠고 A랑 B를 곱한 값은 1이겠다. 그죠? 그럼 지금 저기에서 A 곱하기 B분의 C 곱하기 D 얘는 그냥 통으로 1이라는 값이 될 거고 얘는 C 플러스 D를 A 플러스 B로 나누란 소리니까 얘가 마이너스의 6분의 1 되겠다. 그죠? 그래서 1과 마이너스 6분의 1 더하니까 4번 6분의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인데 세 변의 중점이 주어져 있는 삼각형에 외접원의 넓이를 물어봤으니까 어쨌거나 외심의 좌표를 찾아서 반지름을 따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세 꼭지점이 주어져 있으면 그냥 외심을 미지수로 잡아서 세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다라고 풀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중점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접근이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림을 그려서 상황을 좀 관찰을 해봤더니 다시 AB의 중점이 0,3이고요. BC의 중점이 2,2고요. 그 다음에 CA의 중점이 3,4였단 말이죠. 그러면 각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다를 쓸 수 없으니까 외심의 정의를 쓰는 건가 하고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외심이라는 게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니까 여기서 수직으로 쏘고 여기서 수직으로 쏴서 교점 잡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문제는 그러한 직선을 쓰려면 기울기가 필요한데 기울기도 모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이제 할 수 있는 게 딱히 남아있지 않으니 이들의 좌표를 미지수로 한번 표현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 B, C, D, E, F라고 좌표 설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일단 A, B의 중점이 0,3이니까 A 더하기 C죠. 얘가 0이 되겠고 그 다음에 C 더하기 E가 요거 지금 중점이 2가 되니까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E하고 A를 더하는 값이 6이 되겠네요. 그죠? Y좌표도 내친님에 씁시다. Y좌표도 써보면 B 더하기 D. B 더하기 D에 보시면 이건 이제 6이 되겠고 그 다음에 D하고 F를 더한 값은 4. F하고 B를 더한 값은 8이 되겠다. 그죠? 근데 이 식을 잘 보니까 두 개씩 있어요. 두 개씩. 얘도 두 개씩이 위치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변변 더하시면 2배의 A 플러스 C 플러스 E의 값이 10이 되니까 일단 좌표의 총합이 5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죠? Y좌표 입장에서도 다 더해보시게 되면 2배의 B 더하기 D 더하기 F 한 개 다 더하면 얼마니 이거? 18인가요? 그래서 B하고 D하고 F를 더한 값이 9라는 것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뭐라 했냐면 C랑 1을 더한 게 4라 그랬어. A는 1이 되면 되겠죠. 그죠? 근데 A랑 C를 더해서 0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네. 그럼 다 더해서 5가 나와야 되니까 E는 그냥 5가 되면 되겠죠. 그치? Y좌표도 같은 방식으로 찾아봅시다. 지금 D 더하기 F가 4였어요. B의 값은 5가 되겠고 그 다음에 B랑 D를 더해서 6이었으니까 얘는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D하고 F 더한 게 4가 되니까 얘는 3이 되면 되겠네요. 그죠? 좌표가 다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여기서 외심을 찾으려면 다시 외심의 좌표를 미지수로 잡아놓고 이제 세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습니다 통해서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다행히 청라고가 인간미가 있었어요. 이번에 가만히 보시면 지금 여기 있는 AB의 길이를 한번 재볼게요. AB의 길이. AB의 길이를 재보면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2칸이고 5부터 1까지 4칸이니까 여기의 길이가 루트의 20이 나옵니다. 루트의 20. 그 다음에 AC의 길이도 한번 재봤더니 5랑 1이 4칸 차이 나고 5랑 3이 2칸 차이 나니까 여기의 길이도 루트의 20이 돼요. 루트의 20. 일단 이등변인 건 확인이 되고 마찬가지로 BC 길이 재보니까 6칸에 2칸이니까 여기는 루트의 40이 됩니다. 숫자를 잘 보니까 제곱해서 더하면 얘가 되는 게 확인이 되고 여기가 직각이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점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냥 얘가 그 자체로 외접원의 중심이 된다는 이야기가 됐겠네요. 마지막, 어차피 우리는 반지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거 전체 길이가 루트 40이었죠. 즉, 이 루트의 10이고 이게 지름인 거니까 반지름은 루트 10이었겠네요. 제곱해서 파이 붙이면 1번이 정답이 됩니다. 1번. 그래서 수업 때도 아마 얘기를 했을 건데 외심의 좌표를 찾기 전에 항상 변의 길이를 체크해서 직각삼각형인지를 확인할 거. 그 정도만 해주시면 좀 계산이 많이 줄지 않았을까. 만약에 못 봤으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미지수 잡고 방정식 열심히 풀었으면 됐겠고요. 자, 13번입니다. 1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직선이 A의 값에 관계없이 그럼 A에 대한 항등식으로 식을 보자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 있는 방정식에서 A가 들어간 것과 아닌 것을 빼보면 AX 플러스 AY 빼기 2A가 되겠고 남는 애들이 3X 마이너스 2Y에 마이너스 6은 0이 되겠네요. 그럼 항상 지나는 점에서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일단 그 점을 찾아야 되겠고 각 식이 0이 되면 될 테니 x 플러스 y가 2가 되겠고 3x 마이너스 2y는 6이 되겠고 각각이 0이니까 그거 풀어주면 되겠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연립하려고 보니까 y계수가 맞추기 더 편한 것 같아. 2배 해주시면 2x 플러스 2y가 4가 되겠고 그대로 더해주시면 5x가 10이 되면서 x가 2가 되겠다. 그죠? 더해서 2라 그랬으니까 y는 0이 되겠고 즉 그러한 점의 좌표가 2,0이었다는 이야기가 돼요. 2,0. 그 2,0에서 직선 여기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의 좌표 이야기하는 건데 문제의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래요. 일단 2,0을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을 안 하니까 2,0은 이렇게 밖에 있는 점이겠죠. 이 직선이 2x의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인 거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여기서 내린 수선의 발 h의 좌표를 찾아주는 게 목적이야. 그럼 수직 조건이 나왔어요. 그럼 기울기를 아는 거지, 얘 기울기. 얘 기울기가 현재 2가 되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 돼. 근데 보니까 지나가는 한 점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란 선의 그 직선의 방정식을 직접 구해보시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빼기 2가 되겠네요. 그죠? 근데 정리를 해보니 마이너스 2분의 1에 x에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럼 마지막에 구하고 싶었던 건 h인데 나는 이 직선과 이 직선의 방정식을 전부 알고 있으니 연립해서 h의 좌표를 찾아주셨으면 됐던 문제지만 또 식을 잘 보면 y는 2x 플러스 1하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1이에요. 플러스 1이 똑같네. 그러니 얘네들이 만나는 지점은 y축 위에서 만나겠구나라는 것도 볼 수 있으면 좋겠죠. 어쨌거나 더하면 1번. 1이 정답이 됩니다. 1. 자, 14번입니다. 부등식인데 절대값이 들어가 있어요. 요런 문제도 괜히 이제 막 요령 부리다가 꼬이지 말고 그냥 편하게 얘가 0이 되는 지점과 얘가 0이 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범위를 나누어서 풀어주면 될 것 같고 물론 2x 플러스 1하고 x 플러스 2하고 절대값 x 빼기 1 그래프 3개 그려서 대소 봐도 돼. 근데 그러다가 이제 실수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경우 그럼 두 개의 절대값의 내용물은 전부 음수일 테니 마이너스 2x 빼기 1 그리고 x 더하기 2 이쪽에서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각각의 연립부등식을 풀어주시게 되면 여기서는 3x가 마이너스 3보다 큰가요? 3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범위 하나 나오겠고 그 다음에 얘네 둘 보면 넘겼을 때 2x 그리고 넘어가서 마이너스 1이 되니까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작다라는 범위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을 해야 할 테니 얘네 둘의 공통 범위를 구하면 마이너스 1부터 x가
마이너스 2분의 1까지가 되겠네요. 근데 우리가 가정하기를 마이너스 2분의 1보단 작아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보정이 되는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 마이너스 2분의 1 미만 이렇게 잡히게 되겠다. 그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 x가 1보다 작을 때 요거 보시면 되겠네요. 이번에 왼쪽 절대값은 그냥 나올 거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2에 요쪽이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근데 지금 보면 이 부등식에서 이 뒷부분 요건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을 연립한 결과는 일단 x가 마이너스 2분의 1 아까랑 동일하게 나오게 되겠고 요거 두 개를 풀어주시면 x가 1보다 작다 뭐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1보다 작아.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도 작대요. 그럼 이거 두 개 연립해보니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작단 말이죠. 근데 또 우리가 가정하기를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그랬어요. 근데 구해낸 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아? 그럼 요 범위 안에서의 공통되는 값이 이거밖에 없겠죠. 그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x가 1 이상일 때니까 이제 다 풀어주면 되는데 다 그냥 나올 테니까 써보면 2x 플러스 1과 x 더하기 2와 그리고 x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쓰면서 느꼈을 건데 x가 공통인데 2를 더한 것과 마이너스 1을 한 거에 대소가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는 없죠. 어떤 데다가 2를 더한 게 1 뺀 거보다 어떻게 작아? 그러면 이거를 풀었을 때는 해가 존재하지 않겠다. 그죠? 그럼 이거를 풀었을 때 나오는 해하고 뭐 뭔가 있겠지. 얘와 얘의 공통범위를 구할 건데 얘가 해가 없는데 공통범위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러니까 얘랑 공통을 해도 없을 거고 바꿔 얘기하면 여기선 해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끝. 그럼 보라색 범위가 최종 범위인 거고 이 케이스들끼리는 합범위를 제시하는 거니까 연립 부등식의 해는 마이너스 1 이상 여기 등호가 없는데 여기 등호 달아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요게 연립 부등식의 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A랑 B가 되는 거고 얘에서 얘를 빼주시면 어딨니? 1번 2분의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분의 1. 자, 15번입니다. A랑 B를 지나는 직선을 L이라고 하고 1,1과 L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는데 보통은 이런 게 이제 한 문제가 되죠. 이런 게 한 문제가 되는데 그걸 두 개 나눠 놓고 뭐 하나 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시간 뺏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A라는 점의 좌표를 A, 0이라고 두시고요. 얘는 Y축 위에 있다 했으니까 B의 좌표를 0, B 같은 걸로 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일단 A라는 점이 얘네 둘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 했으니까 거리를 재서 제곱을 해도 값이 같아야 되겠죠. 바로 제곱 갑시다. 그럼 A의 제곱에 플러스 9하고 A-5의 제곱에 플러스 4하고가 같겠고요. A제곱 정리하면 지워지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2가 나오겠죠. 4 아예 넘길게요. 그럼 5는 마이너스 10A에 플러스 25가 되겠고 10A가 20이 되는 거니까 A가 2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좌표가 2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안 보이려나? A가 2,0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B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면 얘부터 쟤네 둘까지의 거리 역시나 제곱이 같을 테니 제곱하면 16에다가 플러스의 B 빼기 3의 제곱 되겠고 그 다음에 1,8까지의 거리는 1 더하기 B 마이너스의 8의 제곱 되겠다. 그죠? 그럼 얘도 B제곱, B제곱은 지워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1차 이하로만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6B 9가 더해지니까 25가 되겠고 여기 마이너스 16의 B에 더하기 65가 됩니다. 넘어가면 10배의 B 넘어오면 40이 되니까 B가 4가 되겠죠. 그래서 B의 좌표가 0,4가 됩니다. 0,4. 근데 또 이제 A랑 B를 지나는 직선인데 어쨌거나 얘는 X축 위에 있고 얘는 Y축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X절편과 Y절편의 역할을 해줄 테니 직선 L의 방정식은 X절편분의 X, Y절편분의 Y, 1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양변에 4를 곱해서 정리하면
2x 플러스 y 마이너스의 4는 0이 될 거고 얘와 1,1까지의 거리를 재달라고 했으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루트 5분의 1하고 1을 대입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거리는 2번 5분의 루트 5가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A에 대해서 이러한 3차 방정식의 한 근이라 그랬어요. 미지수를 줬는데 한 근을 주는 거는 그냥 미지수를 알려주는 거죠. 대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8 플러스 4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게 지금 0이 되면 되겠네요. 8에서 2가 두 번 빠졌으니까 4 더하기 4a가 0이 되는 거니까 a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차 방정식의 계수의 진행이 이렇게 되겠고 한 근이 2라고 알려줬으니까 조립제법까지 바로 들어가도 되겠다, 그죠? 그럼 1, 2, 1, 2, 1, 2 빵이 되겠고 따라서 주어져 있던 3차 방정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것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해서 이 3차 방정식의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이 실근이니까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가 되면 되겠네요. 그러면 근거계수 관계 한번 써보시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 되고요. 알파랑 베타 곱해봤더니 1이 되죠. 근데 하필 문제에서 물어본 게 같은 거듭제곱을 해서 더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된답니다. 근데 마이너스 1이 됐잖아요. 1제곱씩 하니까. 그럼 일단 n은 1은 아닌 거죠. 그러면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알파 베타가 되겠고 1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또 마이너스 1이 되죠. 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 지금 요거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하는 애니까 여기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시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은 0이에요. 지금 알파랑 베타가 허수인데 허수가 아닌 걸 지수가 연속되게 3개를 더했더니 0이 됐어요. 알파 3승이 1이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양변에 알파 마이너스를 곱해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고요. 그럼 베타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가 되냐? 알파의 3승 플러스 베타의 3승은 1 더하기 1이 되면서 값이 2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1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n 중에 3이 하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근데 하필이면 세제곱이 1이기 때문에 알파의 4승 플러스 베타의 4승은 각각 차수를 3씩 까주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되겠네요. 그죠? 끝. 결국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은 그냥 3의 배수라는 소리가 되겠고요. n의 값의 범위를 1부터 10까지로 제한을 걸어놨으니까 3하고 6하고 9밖에 없겠네요. 다 더하면 18,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접해평면 위에 서로 다른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는데 BC를 3대1로 외분하는 점 D에 대해서 저랑 각이 같대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각이 지금 AC가 같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문제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일단 B랑 C가 정확하게 어떻게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여기를 한 B라고 둘게요. 그 다음에 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얘를 C라고 합시다. 근데 이 BC를 3대1로 외분하겠대요. 3대1로 외분한다 했으니까 반을 잘라서 같은 거리만큼 더 가주시게 되면 3대1이죠? 3대1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얘가 지금 D란 이야기죠. 얘가 지금 D란 이야기. A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BAC하고 DAC하고 같대요.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 나오는 것 같죠? 이렇게 잡아놓고 연결해서 여기를 A라고 두시면 BAC와 DAC가 같다. 이 얘기가 됩니다. 그럼 이 그림은 삼각형 ABD에서 AC라는 애가 내각의 이등분선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 얘가 얘죠. 얘가 지금 4,1이란 말이죠. 4,1.
2대1, 3대1, 자꾸 2대1이래. 3대1 외분점인데, 요 거리가 현재 상태로는 6이에요. 그럼 3대1이 돼야 되니까, 요 거리는 2가 되어줘야 3대1이 되는? 미안합니다. 이게 2가 아니고, 요 길이가 지금 6인데, 지금 반 잘라서 한 칸 더 가는 거죠. 여기가 3이 되면 되겠네요. 그래야 9대3에서 3대1이겠지. 어쨌거나 Y좌표도 지금 현재 다른 상황이긴 한데 D의 좌표는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죠. B랑 C가 결정되어 있으니까 지금 X좌표가 6대3의 비율을 가져가야 되니까 여기서 3씩 더 더해주시게 되면 X좌표가 7인 거 확인이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Y좌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Y좌표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2가 더해졌어요. 그러면 이거의 절반 길이 가야 되니까 1이 늘어나야 되겠고 Y좌표 여기서 하나 더 하시면 D의 좌표가 7,2가 됩니다. 7,2. 그러면 잘 생각을 해봅시다. 어쨌거나 내각의 이등분선 성질에 의해서 얘 대 얘가 요 길이 대 요 길이 비율인데 6대 3이 됐든 2대 1이 됐든 어쨌거나 길이의 비율이 2대 1이란 말이죠. 그러면 얘네 둘 사이의 길이의 비율 역시도 2대 1이 나와줘야 돼요. 자, 그럼 이걸 식으로 한번 써보시면 AB가 2배 AD의 길이가 되면 되고요. 제곱하면 AB의 길이의 전체의 제곱이 4배의 AD의 길이의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A의 좌표가 4,A였으니까 이제 여기부터는 계산이겠죠. 일단 AB의 길이를 제곱하시면 36에다가 플러스 A 플러스 1의 제곱이겠고 4배 A부터 D까지 얘부터 얘까지니까 X좌표 3칸 9에다가 Y좌표가 A-2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전개할게요. A의 제곱 플러스 2A의 플러스 37하고 여기서는 4, 9, 36에다가 요거 전개하면서 4배 시켜주시면 4A의 제곱 마이너스 4, 4, 16A 플러스 16 이렇게 되겠죠. 우변만 한 번 더 정리하면 4A제곱 마이너스 16의 A의 플러스 52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좌변을 우변으로 넘기시게 되면 3A제곱 얘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18A에 플러스 15가 0이 되겠고 A제곱 마이너스의 6A 플러스 5가 0이겠네요. 그래서 결론 A의 값은 1 또는 5가 나와요. 1 또는 5. 근데 하필이면 이제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서로 다른 세 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보면 만약에 A 값이 1이 되면 A와 C의 좌표가 같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찾던 A 값이 5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문제가 됩니다. 답은 3번이겠죠. 18번입니다. 3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인데 문제에서 실수 AB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3차 방정식은 세 개수가 전부 실수인 상태. 근데 이런 애가 근이 됐으면 1-i라는 놈도 함께 근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뭐 알파 썼으니까 요거 베타라고 줄게요. 그럼 이제 감마 하나 남은 거지, 그치? 이때 뭐 요런 값을 구하자고 했으니까 결국 A, B, C 구하자는 이야기가 될 텐데 일단은 알파랑 베타 알고 있고 감마 모르니까 근각역의 관계 한번 써볼게요. 세근의 합 마이너스 A는 요거 3개 1 플러스 i와 1 빼기 i와 감마를 더하게 되겠죠. 그쵸? 그럼 더해 주시게 되면 i 사라지면서 2 플러스의 감마 이렇게 되겠죠. 근데 a가 한 번 여기 더 있어요. 그럼 이번엔 세근의 곱 역시나 마이너스 a가 되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리고 곱해 주시면 얘네 둘이 곱하면 2가 되니까 2배의 감마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 a가 감마 플러스 2였거든요. 감마의 값이 2라는 걸 금방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가 2가 되네요. 제가 2가 되니까 마이너스 a의 값이 4가 되죠. 그러니까 a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고 b만 구하면 되겠네요. b는 2개씩 곱해서 더한 건데 알파, 베타 곱하면은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알파랑 감마 곱할 때 플러스 2i
얘네 둘이 곱할 때 마이너스 2n이 지워질 거고 이 두 개가 추가로 생길 테니 b의 값이 6인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다 구한 것 같아. 일단 a랑 b를 곱하면 마이너스 4랑 6이니까 마이너스 2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인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얘 제곱하면 얼마니? 2i인가요? 2i. 그 다음에 베타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2i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 죽는 거고 감마 제곱이 4가 되니까 정답은 1번 마이너스 6이 답이 되겠죠. 중간에 쉬어가라고 내준 문제 같아. 자, 객관식 마지막 19번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저러한 삼각형이 있대요. 뭐 세 변의 길이를 줬는데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일단 뭐 길이 조건을 봐야 되는데 자연수 n이라고 했으니까 전부 다 양수인 건 확인이 되네요. 그럼 삼각형의 성립 조건이 성립하는지도 봐야 되겠죠. 지금 n 플러스 3이고 얘 n 더하기 9. 그럼 확실하게 일단 얘가 크겠죠. 근데 2n 플러스 6이라는 애도 가만히 보면 n에다가 n 더하기 6을 더한 거니까 자연수를 더했거든요. 근데 n은 자연수니까 최소 1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7 이상을 더하는 거니까 어쨌거나 얘가 제일 작아. 얘는 확실하게 얘보다 큰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누가 가장 큰지는 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긴 변이 누구냐에 따라 니은과 디귿의 풀이가 좀 갈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억에서 n은 1일 때 삼각형이 둔각이냐고 물어봤는데 이건 그냥 대입을 한번 해봐라 얘기겠죠. n은 1을 대입하시면 4, 10, 그리고 8이 됩니다. 그러면 얘를 제곱해봤을 땐 100이 되고요. 4를 제곱하면 16, 8을 제곱하면 64. 이 두 개를 더해도 가장 긴 변의 제곱보다는 작네요. 그럼 이거는 피타고라스 정리 응용에 의해서 둔각 삼각형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니은 볼게요. 이제 이 삼각형이 둔각 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n의 값 중 짝수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셨는데 둔각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둔각이.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얘는 지금 가장 작은 애인데 이 둘 중에서 누가 큰 놈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건 불가피하게 케이스 분류를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n 플러스 9가 2n 플러스 6보다 작은 경우를 한번 상정을 해봅시다. 그럼 좌변을 우변으로 넘겨주시게 되면 n이 3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죠. n이 3보다 작다. 바꿔 이야기하면 자연수 n의 값이 1과 2일 때는 얘가 지금 왕이란 얘기야. 그럼 둔각삼각형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n 플러스 9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 n 플러스 3의 제곱과 2n 플러스 6의 제곱의 합보다는 커야 되겠네요. 그럼 전개하시면 n제곱 플러스 18의 n에 81이 되겠고 여기선 n제곱 플러스 6n의 플러스 9와 4n제곱의 24의 n에 플러스 36이 되겠네요. 지울 거 일단 지우면 n제곱 지워지겠고 이쪽으로 넘겨야 되겠죠. 그럼 4n제곱 하나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n이 여기 6이 있고 여기 24가 있어요. 30n인데 30n인데 18n이 넘어오니까 12n 되죠. 12n. 그 다음에 9, 36, 그럼 45네요. 45인데 얘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에 36이 되고 이게 0보다 작겠네요. 그래서 약분해보니까 여덟 씁시다. n제곱 플러스 3n에 마이너스 9인가요? 이게 지금 0보다 작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만족을 하는 n을 찾으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자연수가 1하고 2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1을 넣어보면 개수합은 0보다 작죠. 그러니까 이건 가능한 친구가 되고 2를 대입해보면 4, 6, 10에서 9 빼면 양수잖아요. 이거 안 되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자연수 n의 최소값이면 그냥 이제 정답이 나오는 건데 하필 짝수의 최소값이라 그랬어요. 열심히 구해놨더니 답이 안 나왔죠? 두 번째 케이스. 그럼 n이 3일 때가 안 통했으니까 이제 n이 3 이상일 때를 보시면 되겠고 이때는 2n 플러스 6이 더 크겠죠.
그러면 2n 플러스 6의 전체 제곱이 n 플러스 3의 제곱과 n 플러스 9의 제곱의 합보다 크면 되겠다. 그죠? 전개를 또 합시다. 4n 제곱에 2, 6, 12, 24n 플러스 36. 한 번 합시다. 2n 제곱에 6 더하기 18이니까 24n, 그 다음에 81 더하기 9니까 90 이렇게 되겠다. 24n은 지워지겠죠. 2n 제곱이 넘어갑니다. 2n 제곱. 그 다음에 36이 넘어올 건데, 넘어오면 얼마 되죠? 얼마지? 암산이 안 돼. 54가 되면 54. 그래야 더하면 90이 되죠. 그럼 n제곱이 27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57보다는 커야 된대요. 27보다. 그럼 제곱해서 27보다 커야 되는데 지금 경계값인 3은 이미 아득히 멀리 있죠. 그러니까 결국 제곱수가 27보다 커지는 친구들을 잡으시면 될 거고, 그 중에서 가능한 값은 n이 뭐 6도 되죠. 5는 안 되니까. 7도 되고 8도 되고 뭐 쭉 되겠다. 그죠? 그럼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짝수의 최소값인데 짝수 여기 있네. 그러니까 최소값이 6이라는 설명은 맞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니은을 하나 푸는데 좀 에너지 소모가 큰 편이죠. 어쨌거나 니은이 맞습니다. 마지막 이제 디귿을 볼 텐데, 디귿은 우리가 지금 이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조금은 줄어들어요. 자, 삼각형이 이번에는 예각 삼각형이 되고 싶답니다. 그럼 역시나 가장 긴 변의 제곱과 나머지 두 변의 제곱합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미 케이스 분류를 해놨어요. 그대로 쫓아가면 될 것 같아. n이 3보다 작은 경우인데, 그러면 이번에는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둘 제곱합보다 작으면 되니까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방향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고 방향이 이렇게 되겠대요. 그쵸? 그러니까 방향이 이제 이렇게 되면 돼. 그 얘기는 이때는 아까 1일 때는 성립 안 했잖아요. 그죠? 2를 대입했을 때 이게 안 됐으니까 n이 2일 때 성립을 하게 되겠죠. 실제로 대입해보면 양수인 거 확인되겠고, 마찬가지. 이번엔 n이 3 이상일 때입니다. n이 3 이상일 때는 2n 플러스 6이 왕이었잖아요. 그럼 역시나 방향이 이렇게 될 거고, 얘도 이렇게 될 거고, 얘도 이렇게 되고, 여기서도 이렇게 되겠죠. 이번엔 27보다 제곱이 작아야 돼. 근데 3보다는 커야 된대요. 그러면 가능한 n의 값이 3 괜찮죠? 4도 괜찮고 5도 괜찮네. 그죠? 6은 안 되고. 끝. 그러면 일단 n의 개수가 4개냐? 4개 나왔죠. 그리고 그 합 7, 7이니까 14이다. 디귿도 맞는 설명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정답은 다 맞는 게 되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좀 계산이 많을 수도 있긴 한데 니은에서 필요한 계산이 다 되기 때문에 디귿을 오히려 거저먹는 느낌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까 19번을 찍으면서 객관식 마지막 문제를 했는데 얘도 있고요. 얘도 있었어요. 그래서 두 문제 더 객관식을 봐야 되긴 한데, 일단 문제를 보니까 AB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일단 좌표를 먼저 표시해보면 얘가 4,0이 되겠고 얘가 숫자 씁시다. 0,4래요. 그 다음에 AB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에 대해서 무게중심 G의 좌표를 결국 구하자는 소리가 되네요. 그러면 지금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는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지금 같다라는 거거든요. OA랑 OB가. 그러면 이게 지금 직각 이등변이 되면서 여기 45도, 여기도 45도 될 거고, 여기 60도, 여기도 60도가 되겠죠. 그럼 평각이니까 여기 75도 되겠고요. 여기도 75도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번엔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C에서 X축에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 쭉 내려봅시다.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그 다음에 Y축에다가도 수선의 발을 이렇게 한번 쭉 내려봅니다. 수선의 발. 이러면 이제 합동인 두 개의 삼각형이 눈에 들어오는데, 가만히 보면 얘랑 얘는 정삼각형의 변의 길이니까 당연히 같고요. 90도 공통에다가 75도라는 각이 같으니까 RHA 합동이 돼요. 즉,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게 되죠. 그러면 지금 우리 눈에 들어오는 이 커다란 사각형이 정사각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정삼각형이 같은 각을 유지하면서 서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뭘 알 수 있냐? 지금 무게중심은 반드시 중선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C와 G와 쭉 연결해서 정사각형이니까 O까지가 전부 일직선상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괜찮죠? 그리고 정사각형 틀이니까 여기가 45도가 돼요. 45도. 이제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얘가 4고 얘가 4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4 루트의 2가 되겠죠. 4 루트의 2. 그럼 이 정삼각형 ABC의 높이는 2 루트 3 곱하기 4 루트의 2가 되니까 2 루트의 6이 돼요. 2 루트의 6. 즉 여기부터 높이니까 여기까지의 거리가 2 루트의 6이 된다라는 이야기라고요. 2 루트의 6. 근데 무게중심은 중선을 2대1로 내분하기 때문에 2대1로 쪼개면 여기는 이제 방금 적었던 길이의 3분의 1이겠죠. 즉 3분의 2 루트 6이라는 이야기가 돼요. 뭐 이 점을 m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니까 GM의 길이가 3분의 2 루트 6이 된다. 3분의 2 루트 6. 근데 아까 우리가 C랑 G랑 O가 일직선에 꽂혀 있다고 했고 그 일직선이 하필이면 Y는 X이기 때문에 이 각이 45도였으면 이렇게 수직으로 뽑아서 만드는 이 삼각형 역시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그러면 1대1대 루트 2의 비율을 공유할 테니 요만큼의 길이가 요거를 루트 2로 나눠서 3분의 2의 루트 3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더불어서 우리가 아까 표시했었던 요 m이라는 점이 a와 b의 중점이니까 m의 x좌표는 2였겠네요. 그죠? 그럼 2에서 요 길이를 더한 게 얘가 되면 되니까 a 더하기 b 루트 3이라는 n은 m의 x좌표에서 3분의 2 루트 3만큼을 더 가주면 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리수가 같을 조건으로부터 얘네 둘이 같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구하는 건 a 더하기 b니까 두 개를 더해주게 되면 3분의 8이 정답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자, 21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에 4점이 위치하고 있대요. 일단 얘도 좌표를 미리 좀 써놓읍시다. a가 마이너스 8,0이고요. b가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c가 1,9라 하셨고 d가 마이너스 6,6이라고 합니다. 자, 이랬을 때 꼭지점 ABCD가 있고요. BC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 P, 얘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 P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갔니? P를 지나는 직선 L이 ABCD의 넓이를 2등분할 때 L이 AD와 만나는. 그러니까 지금 미안합니다. 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L인데 이 직선 L이 전체 사각형을 2등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 Q의 좌표를 구하는 게 이제 우리의 목표가 되는데, 왠지 이제 항상 의심의 출발은 이 육안으로 봤을 때 느껴지는 어떤 그런 거에서 출발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왠지 얘가 그냥 사각형은 아닐 거란 말이죠. 해서 이제 이 B라는 점과 C라는 점, 가만히 보니 이 선분 BC, 그러니까 직선 BC의 기울기를 재보면 3분의 9가 돼요. 그러니까 요 I의 기울기가 3이 됩니다. 3. 마찬가지 얘도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8을 빼면 2분의 6이니까 요 AD의 기울기 역시도 3인 상황이에요. 그럼 기울기가 서로 같네. 그 얘기는 이놈하고 이놈이 평행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즉 사각형 ABCD가 사다리꼴이에요. 사다리꼴. 근데 우리가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한다고 쳤을 때 2분의 1에다가 높이하고 윗변 더하기 아랫변으로 넓이를 구한단 말이죠. 근데 이놈하고가 평행하니까 우리가 사다리꼴의 넓이를 측정함에 있어서 높이는 일정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직선 L이 이 전체 사다리꼴의 넓이를 반으로 가를 건데
이 ABPQ라는 사다리꼴이나 QPCD라는 사다리꼴이나 높이가 같을 거라고요, 높이가.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은 같은 상황인 거죠. 즉, 아래쪽 사다리꼴과 위쪽 사다리꼴의 넓이가 같으려면 윗변과 아랫변의 길이가 같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쪽에서는 BP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고 위쪽에서는 CP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 요 길이들만 알면 되거든요.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자, 일단 BC의 길이가 아까 지금 기호에 3이었으니까 1대 3대 루트 10인데 3이니까 BC의 길이 요 전체 길이가 3 루트의 10인 거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81에다가 9를 더했으니까 3루트 10이 됩니다. 3루트 10. 근데 1대 3으로 쪼갰어. 그러면 이 BP의 길이가 4등분이 된 거니까 4분의 3 루트의 10이 되면 되고 C부터 P까지의 길이가 4분의 9 루트 10 이렇게 되면 되겠죠. 4분의 3 루트 10, 4분의 9 루트 10. 근데 문제는 이걸 몰라요. 여기를. 근데 아까 이제 문제에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 P가 내분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분. 어디죠? 내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이 Q가 선분 AD를 M 대 N의 비율로 내분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가봅시다. 지금 선분 AD의 길이는 역시나 1대 3대 루트 10인데 좌표차가 2가 되니까 2루트 10이에요. 2루트 10.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비례 배분을 통해서 AQ의 길이와 DQ의 길이를 표시할 수가 있죠. 그리고 윗변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이걸 식으로 써보면 아래쪽에서는 AQ의 길이와 BP의 길이, 위쪽에서는 DQ의 길이하고 CP인가요? CP의 길이. 요 두 개 더한 게 각각 같으면 되거든요. 근데 AQ의 길이는 전체 2 루트 10에 M 플러스 N분의 M만큼이 할당되어 있을 거고 BP의 길이가 4분의 3 루트 10이죠. 이놈하고 DQ는 N만큼이니까 2 루트의 10 곱하기 M 플러스 N분의 N만큼 가져가는 거고 그 다음에 CP 4분의 9 루트 10하고 요렇게가 이제 같아주면 되겠죠. 식을 좀 정리해 볼 건데 일단 모든 항에 루트 10을 들고 있으니까 지울게요. 되죠? 그 다음에 요만큼 얘하고 얘를 좀 묶읍시다. 그러면 2로 묶여 들어갈 거고 M 플러스 N분의 M 빼기 N이 되겠죠? 2로 묶어 놓으면 그 다음에 4분의 3을 반대쪽으로 넘겨봤더니 4분의 6 되네요. 그러니까 2분의 3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걸 반으로 나누시게 되면 여기가 4가 되겠고 그러면 식을 풀어주시면 4m 빼기 4n과 3m 플러스 3n이 같아져요. m의 값이 7n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잡아놨던 게 m 대 n 내분점이라고 한 건데 실제 비율이 7대 1입니다. 이 얘기인 거죠. 마지막에 구해야 했었던 것은 Q의 좌표인데 내가 얘네들의 양끝점을 알고 있고 비율을 알고 있으니까 결국 7대 1 내분을 하라는 소리가 되겠다. 그죠? 마지막 계산 A라는 점이 마이너스 8,0 그 다음에 D라는 점이 마이너스 6,6에 7대 1 내분을 하는 거고요. X좌표, Y좌표 각각 A, B라고 하자고 했으니까 A의 값은 8분의 1에다가 7, 6에 마이너스 42, 1, 8, 마이너스 8 그럼 8분의 마이너스 50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25가 되겠고 그 다음에 B의 값도 8분의 1에다가 7, 6에 42 그리고 0을 더해서 8분의 42가 되겠죠? 4분의 21이 되겠다. 그죠? 끝났어요. 마지막에는 두 개를 더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4분의 4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모의고사 기출문제고 꽤나 내신에서 자주 나왔던 소재이기 때문에 좀 잘 풀이를 정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선 3x 더하기 4y 빼기 5는 0하고 평행하다 했으니까 일단 직선의 세팅을 3x 4y 플러스 k는 0과 같이 잡으시면 되겠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부터의 거리가 2인 직선이라 했으니까 그냥 바로 거리를 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5분의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를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8인 거니까 절대값의 k 빼기 14가 되겠고, 그 거리가 2라 그랬으니 k 빼기 14의 절대값이 10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k 값을 구해주시면 24하고 마이너스 10일 때는 4가 되겠다. 그죠?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 이제 y절편의 합인데,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의 y절편은 넘겨서 4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4분의 k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이 두 개의 값을 마이너스 4로 나눠주시면 되겠고,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1이 될 테니까 답은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 23번입니다.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3개 존재하도록 하는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위의 식과 아래 식의 좌변이 각각 인수분해가 되는 거를 눈치를 채셨어야 됐겠고, 얘 인수분해하면 x-a에 x-2 0보다 작겠고요. 얘도 인수분해 하시면 x 플러스 a에 x-5가 이번엔 0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 연립부등식을 풀려면 일단 각 2차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데, 문제는 경계값인 2와 a 그리고 5랑 마이너스 a 중에 누가 크고 작은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케이스 분류를 당연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경계가 2가 되겠고, 여기에서는 경계가 5가 되는 거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얘가 a의 값이 마이너스 5일 때가 얘랑 얘가 겹치는 상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위쪽 식에서는 a의 값이 2일 때 두 놈이 겹칠 거란 말이에요. 두 인수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5보다 작냐, 두 놈의 사이냐, 2보다 크냐를 가지고 케이스를 3가지로 분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5보다 작은 상황을 한번 상정을 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5보다 작으면 뭐 대충 마이너스 6 같은 값이 있다라고 치고, 여기다 대입하면 x 플러스 6이 되거든요. 그럼 어쨌거나 얘가 마이너스 5보다 작다는 이야기는 2보다 작다는 이야기니까 위쪽 부등식의 해는 a부터 x가 2까지로 풀릴 거고, 이쪽에서는 a가 마이너스 5보다 크면 마이너스 a는 5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큰 거보단 커야 되는 거니까 x가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혹은 x가 5보다 작거나로 풀리게 되겠습니다. 수직선에다가 표시를 한번 해보시면 a부터 2까지니까 a부터 2까지를 표시하면 이런 범위가 나타나게 될 거고, a가 마이너스 5보다는 작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5가 한 이쯤에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얘를 표시해야 되는데 5보다는 작다 그랬으니까 5보다 작대요. 2가 여기 있으니까 5가 여기에 있어서 왼쪽으로 가는 범위가 이렇게 형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보다 큰 범위는 이쪽에 있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 같은 색으로 표시하면 마이너스 a가 이렇게 가는 범위가 되겠네요. 그럼 지금 이 주황색 범위와 하얀 색깔 범위의 공통 범위는 결국 요 범위가 될 건데, 이 범위 안에 정수 x가 3개 있게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가 돼요. 근데 확정적으로 들어가는 애들이 2보다 작은 1부터 마이너스 5까지는 확정적으로 들어가는데, 이미 1부터 마이너스 5까지가 3개를 넘어가기 때문에 이 케이스에서는 정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케이스를 볼게요.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a가 얘네 둘 사이에 들어가는 경우니까 마이너스 5 이상 a가 2 미만인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 위쪽 부등식의 해를 풀어보면 여전히 a가 2보다는 작기 때문에 a부터 x가 2까지라는 범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는 이제 a가 마이너스 5보다 커졌으니까 x가 5보다 크거나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라는 범위로 나타나게 되겠어요. 그래서 수직선에 일단 범위를 표시를 한번 해볼 건데,
A부터 X가 2까지 가면 이렇게 있을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5보다 큰 범위가 이거보다 오른쪽에 이렇게 빠져 있을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A는 더 작은 거니까 이제 이 왼쪽 어딘가에서 왼쪽을 향해 가면서 정수 X의 개수를 통제해야 되는데 그 개수를 여기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2가 있으니까 여기에 1하고 여기에 0하고 여기에 마이너스 1하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A라는 애가 애초에 마이너스 5보다는 컸으니까 이쯤에 마이너스 5가 있을 거고 이 범위가 이 안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요 안에. 즉, 요 위치에 마이너스 A가 있게 되면 즉 1보다 크고 마이너스 A가 2보다 작게 되면 A라는 놈의 위치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이 A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사이로 딱 걸린다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나는 얘를 조절했는데 얘까지 같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정수의 X의 개수가 얘네로 3개가 딱 통제가 되는 상황이 나오더라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문제의 상황을 통제를 했으니 결국 여기에서 등호를 어디에다가 달아줄 거냐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 여기에 등호가 없기 때문에 즉 여기가 뚫려 있기 때문에 얘가 얘랑 같아지는 건 문제가 안 되겠죠. 작으니까. 근데 이 값이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뚫려 있으면 이때는 1을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정수 X는 2개밖에 존재할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등호가 달리고 여기에 등호가 달려서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A 값의 범위가 일단 하나는 나왔어요. 일단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이 범위는 이 범위까지 충족하는 범위가 되겠죠. 해서 일단 첫 번째 범위를 찾았고 마지막 세 번째 이번엔 A의 값이 2보다 큰 경우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2보다 큰 경우. 그럼 X값이 지금 이 부등식을 풀 때 이제 A가 2보다는 커졌으니까 부등식의 해는 2보다 크고 A보다 작다로 바뀔 거고요. 밑에 있는 건 여전히 X가 5보다 크다랑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다랑 해서 풀리게 됩니다. 그럼 부등식을 또 이제 풀 때 2부터 A까지를 먼저 그려보시면 2부터 A가 이렇게 가요. 이렇게 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역시나 이제 정수 X의 개수를 3개로 맞춰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A보다 작은 애는 일단 두시고 확실한 5보다 크다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5보다 크다가 지금 2가 여기 있기 때문에 한 이쯤에서 출발해서 넘어가면서 걸려야 돼요. A가 지금 정수니까 A가 실수니까 5보다 큰 범위에 잡혀 있으면 여기에 6하고 7하고 8하고 해서 끊어주시면 되겠죠. 68에서. 그럼 얘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 A라는 애는 정수 X를 3개만 담아야 되니까 8하고 9 사이에 있어주면 되겠죠. 만약에 A가 8과 9 사이에 있다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9랑 마이너스 8 사이에 있을 거니까 이 범위는 음수 범위에서 이렇게 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찾고자 했던 A 값의 범위는 8과 9 사이에 있어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역시나 여기가 뚫려 있기 때문에 8이 아니라 9 쪽에 등호가 들어가도 괜찮게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문제를 풀면 정답은 요거 2가지 범위를 다 써주셔야 정답이 되겠고 항상 이제 체크해야 될 거는 내가 가정했던 A 값의 범위랑 마지막에 구해낸 A 값의 범위의 공통 범위까지 다시 구해야 된다는 거. 얘랑 얘 공통 범위 구하면 얘가 나오고 얘랑 얘 공통 범위 나오면 얘가 되니까 이 2개를 다 적어주셨어야 정답이 되겠죠. 단답형 마지막 문제입니다. 타이핑했을 때 이 문제하고 그림하고 안 맞아서 문제를 일단 문제 상황에 맞게끔 각색을 했는데 A라는 점과 B라는 점과 C라는 점이 전부 다 그냥 미지수로 표현이 되어 있고 이런 그림이 되어 있어요. 일단 좌표 표시해보면 얘 마이너스 A, 0이 되고 얘 A, 0이고 그 다음에 C의 좌표가 B, C라고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한 상태에서 각 변의 중점을 OPQ라 하고 그리고 세 직선의 교점을 지금 G라 하자 했는데 얘네들이 전부 중점이었으니까 여기 있는 G는 무게중심이겠죠. 무게중심이네요. 세 중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자 구해야 하는 것은 가나다에 들어갈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바라는 게 많은 문제죠. 계산량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 변내 길이의 제곱들의 합을 물어본 거에서 중선 정리를 캐치하셨으면 성공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가부터 보도록 합시다. 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CA의 제곱 더하기 CB인가요? CB의 제곱. 요거에서 GA의 제곱 더하기 GB의 제곱. 위에서 밑에를 지금 빼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일렬로 써놔서 그런데 따로따로 볼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실제 이제 문제에서 괄호를 쳐놨으니까 따로 보라는 메시지를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CA가 어디 있는지를 보시면 C 지금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CB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GA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GB는 여기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보실 때 첫 번째 CA, CB부터 보시면 얘네 두 개 빼고 삼각형 ABC 전체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각형 ABC 전체에서 CO가 중선이니까 중선 정리 한번 써주시게 되면 2배의 CO의 전체 제곱에서 OA의 제곱을 더한 값으로 바뀌겠고요. 두 번째 상황은 지금 GA랑 GB 제곱을 이야기했으니까 요 안쪽에 있는 이 삼각형에서 중선 정리를 한 번 더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중선 정리 쓰시면 2배의 G5의 제곱에 플러스 5A의 제곱으로 바뀝니다. 그럼 우리 이제 윗줄에서 밑에 줄을 빼야 되니까 빼주시게 되면 저는 굳이 안 쓸게요. 여기서 2배의 CO 제곱, 2배의 GO 제곱이 빠지는 거고 CO 제곱에 마이너스 GO 제곱. 그 다음에 OA 제곱은 똑같이 두 개씩 있었으니까 빠지면 없고 얘만 남겠죠.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길이를 지금 CG의 길이로 표현을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CG는 이제 요 길이죠, 요 길이.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CO는 이거 전체 길인데 얘가 무게중심이니까 비율이 2대1일 거란 말이죠. 2대1. 그러면 C5라는 애는 2분의 3의 CG로 바꿔서 써줄 수가 있겠네요. 그죠? 마찬가지 G5의 길이는 CG의 길이의 절반이 되겠다. 2분의 1의 CG의 길이가 되겠죠. 그럼 이제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되니까 얘는 2배의 C5, 요거 양변 제곱하시니까 4분의 9의 CG의 제곱 되겠고, 얘 제곱하시면 4분의 1의 CG의 제곱이 되겠네요. 개수가 4분의 8이 되면서 2가 되니까 최종적인 답은 4배의 CG의 길이의 제곱이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이 박스 가에 들어갈 말이 4가 되겠고요. 나에서는 지우고 합시다. 나에서는 AB제곱 더하기 BC제곱 더하기 CA제곱인데 얘는 그냥 식으로 밀었으면 오히려 더 계산이 편했을 것 같아요. 자, 좌표 다시 써보면 마이너스 A, 0이고 얘가 A, 0이고 그 다음에 얘가 B, C란 말이죠. 지금 나에서 물어본 거 다시 보면 결국 각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고 여기서는 A, B, C 소문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이거 좌표 이용해서 길이를 표현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요만큼의 길이가 2A가 되는 거고 얘네 둘의 길이랑 얘네 둘의 길이는 루트 이용해서 표현할 건데 어차피 제곱 들어가니까 여기다 씁시다. AB의 길이를 제곱하시고요. 그 다음에 BC의 길이의 제곱 플러스 CA의 길이를 제곱하게 되면 AB는 2A였으니까 4A의 제곱이 될 거고요. BC, 얘부터 Z까지의 길이를 제곱하시게 되면 A-B의 제곱에 플러스 C제곱이 되겠고 CA 길이도 제곱하시게 되면 A 플러스 B의 제곱에 플러스 C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 전개하실 때 4A제곱, A제곱, A제곱 있으니까 6A제곱 쓰시고 B제곱, B제곱 2개 있으니까 2B제곱 쓰시고요. C제곱도 2개 있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마이너스 2AB랑 플러스 2AB는 사라지겠네. 근데 이거 숫자 배열 잘 보니까 3, 1, 1이죠. 그러니까 2로 묶으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2에 3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니까 박스 나에 들어갈 숫자는 2가 됩니다. 2.
박스 다가 조금 사람 귀찮게 하는데 일단 얘는 소문자가 없으니까 다시 지워놓고 상황을 보시면 이제 GP, GQ, GO랑 그 다음에 이제 각변 길이의 제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GP가 요 길이죠. GP가 요 길이. 그 다음에 또 누구였죠? GQ. GQ면 이제 요 길이. 그 다음 GO면 요 길이야.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무게중심은 각자를 2대1로 내분하는 애니까 이렇게 표현 한번 해봅시다. 다 지우고 갈게요. 자, 일단 누구부터 할까요? GP라는 애는 2분의 1의 G의 A와 같아요. 2대1 내분이니까. 그 다음에 GQ라는 애는 요 3분을 2대1로 내분하는 거니까 2분의 1의 GB가 되겠고요. 마찬가지 G부터 O까지의 거리는 2분의 1의 GC의 길이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한 건 각자를 제곱해서 더하자 그랬으니까 제곱해서 더해주게 되면 문제에서 주어진 식의 좌변은 전부 다 4분의 1이 되겠죠. 4분의 1의 GA의 제곱, GB의 제곱, 그리고 GC의 제곱이 됩니다. GA, GB, GC. 왜 굳이 이 길이로 바꿨냐면, 우리가 아까 요거를 할 때 중선 정리를 쓰면서 GA, GB랑 얘네들의 관계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중선 정리를 다시 새롭게 써보고 싶은 거야. 자,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 전체 삼각형 ABC에서 중선 정리를 한번 써볼 겁니다. 중선 정리. 자, 그러면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을 보실게요.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그럼 A, B랑 BC에 대해서 쓰는 거니까 중선을 BQ로 잡으시고 2배 BQ의 전체 제곱 플러스 QA의 제곱이 됩니다. 그죠? 일단 여기가 첫 번째 파푸스가 되겠고 두 번째 중선 정리 BC의 제곱하고 CA의 제곱을 보시면 이번엔 BC랑 CA니까 중선을 C5로 잡으시면 돼요. 2배 C5의 제곱에 플러스 5B의 제곱이라고 씁시다. 5B의 제곱. 그 다음에 마지막 CA의 제곱과 AB의 제곱을 보시면 이번엔 CA하고 AB니까 중선을 AP로 보시면 되겠고 AP의 제곱에 P, B가 됐든 C가 됐든 아무튼 요거의 제곱 요렇게 될 것 같아요. 왜 굳이 이러고 있냐면 지금 우변에서 얘네들의 같은 개수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얘네들을 두 변을 다 더해 볼게요. 다 더하게 되면 2배, 지금 2개씩 있는 거 보이시죠? 2개씩 있으니까 2배 AB의 제곱 플러스 BC의 제곱 플러스 CA의 제곱이 되겠고 2배, 지금 보면 이제 얘네들을 다 더해야 되는데 얘네들 중에 겹치는 값이 없어요. 어쨌거나 다 당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 당겨요. 그럼 얘도 2가 있고 얘도 2가 있으니까 이제 나눠보시면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플러스 CA의 제곱은 지금 이제 다 적읍시다. BQ의 제곱 플러스 QA의 제곱과 그 다음 C5의 제곱과 5B의 제곱 그 다음에 AP의 제곱하고 PB의 제곱이 돼요. PB의 제곱. 여기서 이제 좀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어쨌거나 얘랑 얘네들, 즉 얘랑의 관계를 봐야 되거든요. 얘랑 관계를. 근데 보면 BQ는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인데 걔는 GB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QA는 AC의 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끼리 전부 다 관계가 있는 애들끼리 엮여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써볼게요. BQ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얘부터 얘까지 길이니까 GB의 길이의 2분의 3배예요. 그죠? 2분의 3배. 그럼 제곱하면 4분의 9에 GB의 제곱이 됩니다. 마찬가지 QA는 AC의 절반이기 때문에 제곱하면 4분의 1에
CA라고 씁시다. CA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가겠죠. 마찬가지 C5는 중선이니까 얘도 4분의 9의 GC의 제곱이 되겠고요. GC의 제곱. 그 다음에 OB면 AB의 절반이니까 4분의 1의 AB의 제곱 되겠고요. 마지막에 AP의 제곱이면 AG의 2분의 3배네요. 즉 4분의 9의 GA의 제곱하고 GA의 제곱. 마지막 PB면 BC의 절반이죠. 4분의 1의 BC의 제곱이 됩니다. 다 왔어요. 그러면 AB, BC, CA랑 CA, AB, BC 있으니까 얘네들을 절로 넘기면 개수가 4분의 3 되겠죠. 4분의 3의 얘가 되겠고 그 다음에 남는 애들이 이제 얘네들인데 얘네들은 또 4분의 9로 묶여요. 4분의 9에 이거 씁시다. GA의 제곱 플러스 GB의 제곱 그리고 GC의 제곱 이렇게 묶이죠. 그럼 4 보내고 9를 넘기시게 되면 GA 더하기 GB의 제곱 그리고 GC의 제곱이 3분의 1에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건 요 값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양변에다가 4분의 1을 곱해 주시게 되면 결국 박스 다에 들어갈 말은 12분의 1이 됩니다. 12분의 1. 그래서 중산 정리를 3번 돌려야 됐던 문제가 되고 계산이 조금 있었는데 실수 안 하셨으면 잘 계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설 마무리할게요.